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연기 소식으로 인해서 역사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던 랠리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연기 소식과 관련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마치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온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식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그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블룸버그 기사가 테슬라 시총 83.4 빌리언 달러 혹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의 금액을 증발시킨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내부자가 제보하기를 원래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던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10월 달로 미뤄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몇 가지 추가의 프로토타입을 더 제작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정보의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때문에 무려 100조 원이라는 시총이 증발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주가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처음 상장되었을 때 이때도 짐 크레이머 씨가 테슬라 망할 것이다 라고 밝혔었는데 당시 주가가 현재 분할 이후 기준으로 1달러 30센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락을 했지만 230불 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올랐다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변화가 없었을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여주는 변동성이 이제 50% 초중반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50% 중반 높을 때는 70%, 90%도 있었고 그나마 낮을 때가 30% 중반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변동성이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을 보면은 미친 듯한 급등과 급락이 1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4년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검증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이번은 새로울 것 같고 미래는 새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14년 동안 같은 패턴의 높은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미래에도 당연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동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주가는 왜 올랐을까? 이 주가가 오른 이유는 특정 뉴스가 나와서 올랐던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테슬라 망할 것이라고 14년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번 이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본질적인 가치를 창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었고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웨어를 통해서 큰 가치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하드웨어를 통해서 큰 추가 가치를 만들고 있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치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만드는 가치는 하드웨어를 통해 만들었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걸 시장이 조금이나마 눈치를 채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뉴스가 나와서 크게 떨어졌다.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테슬라의 이런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려야 되며 실제로 출렁거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뉴스가 헛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정반대인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뉴스로 인해서 출렁거렸던 게 그리고 출렁거리는 게 그리고 출렁거릴 게 테슬라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일단 시장이 그만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싱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로보택시의 초입 중에서도 극초입 부분입니다. 일론이 과거 말하길 로보택시를 통해서 5에서 7, 8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테슬라 현재 시총의 9배 내외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급등이나 혹은 오늘 급락이나 나중에 로보택시가 확대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은
것도 정말 별거 아니다. 그냥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이 변동성이라는 성격의 일부분이구나 라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장기 주가는 이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 중간 과정에 동반되는 변동성은 온갖 노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안타깝지만 과거에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더욱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만 보게 된다면은 8.5% 빠지며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일주일간의 주가 변화를 보게 되면 4%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테슬라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10% 내외의 변화도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수준의 변화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 여전히 한 달로 본다면은 36% 상승으로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보여주었던 폭락처럼 단기적으로는 언제라도 정말 택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도 테슬라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현재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본질이 완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새로운 수준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역시 상당히 하찮은 중요도를 갖는 내용이지만, 블룸버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로보택시 딜레이와 관련된 기사가 오전 11시 43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12분을 보게 되면은 또 비슷한 테슬라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현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버블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투의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로보택시 딜레이 관련 기사가 나오고, 또 신나서 조금 뒤 수정을 해서 거 봐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변동성을,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성격의 다양한 기사들을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재미난 점은 과거 이때부터 밸류에이션이 개판이다라는 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실제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하니까 버블이니 어쩌니 하던 게 전혀 아니었네 라는 게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AI, 로보택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보택시 시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시장성이 큰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바이두의 무인 택시로 인해서 바이두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무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의 절반 가격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벌써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도키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심지어 매우 낙관적으로 AI 쪽을 보는 업계 분석가조차 바이두 무인 택시 성공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조차 깜짝 놀랄 만큼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기가 많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들어가 있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두의 무인 택시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비교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두의 규칙 기반, 그리고 일부 인공지능, 원격 제어가 많이 활용되는 무인 택시조차 이 정도로 큰 인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도, 완성을 위해서 점점 더 발전하는 단계라도 여전히 수익을 보면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로보택시 언베일이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언베일 날 로보택시를 시작한다는 말은 아니죠. 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벌써 수익을 내면서 로보택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규제가 가장 핵심인데,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본질적인 역량인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엔투엔드 인공지능 로보택시가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라도 수익을 내면서 사업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보다 빠르게 어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동시에 FSD 12.5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이 추가 정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내용은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다시 한 번 더 합쳐진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싱글 스택 같은 경우에는 FSD 버전 11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버전 11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규칙 기반 코드가 많이 존재했던 버전입니다. 그런데 버전 12로 바뀌면서 엔투엔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코드가 삭제가 되었죠. 규칙 기반 코드는 모두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런 완벽한 인공지능 버전에서조차 다시 싱글 스택으로 바뀐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지도가 없어도 카메라에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기본 베이스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목적지를 찍으면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경로를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로로 가다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 정보가 지도 정보로 따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5로 바뀌면서 이 도로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정보를 모든 테슬라 차량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를 피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 역시 효율성을 아주 극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자 로보택시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에서조차 FSD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 12.5 버전 같은 경우 언제 출시될지 아직까지 정확히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12.5는 6월 말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사실 이전 버전부터 조금씩 딜레이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4에서 6주 뒤 8월 말 정도에 충분히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마다 놀라운 업데이트 소식과 또 성능 향상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심지어 초기에는 사이버 트럭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게 대량 생산은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현재 사이버 트럭 가격이 10만 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내 차량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트럭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10만 불 이상 차량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으로 사이버 트럭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본질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테슬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제가 지난 8일날 진행하였던 방송입니다. 그중 하나가 기가 네바다에서 세미트럭 증산을 위한 공장 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건설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가 네바다에 준비되어 있는 철강이 2배로 늘어났으며 파운데이션 기초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이버 트럭만 본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인기를 출시하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누리고 있죠.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속도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세미 트럭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그 본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 변동성은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지만 이제 주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크게 내려가는 구간도 분명 나오겠지만 장기 투자자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장기 방향성이고 이 변동성의 의미를 함께 이해한다면은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별 의미 없는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역시 변동성 혹은 본질이 아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리더인 테슬라에게는 의미 있는 보조금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중국 기업과 또 한국 기업에서 만드는 전기차 생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보조금이 전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한국 기업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내용은 전혀 아닌데 그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일까? 정말 자동차의 전기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게 이 보조금의 핵심이라면 미국 자동차 전기화를 이끄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갑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표를 많이 받는 방향 혹은 로비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시행되는 걸 보면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론의 사고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 어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뉴럴링크와 관련해서 업데이트 방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일론이 밝힌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뉴럴링크 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단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은 1년 반 뒤에 1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론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보통 사람의 사고 방식은 1, 2, 3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론의 머릿속에는 1, 10, 100 이런 지수 함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서 이런 익스포넨셜 성장을 볼 수 있으며, 또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2달 연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테슬라 랠리 같은 경우, 테슬라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연속 랠리를 통해서 성취한 수익률 중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무려 44%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번 랠리 같은 경우 일수로 따질 경우 총 11일간 진행이 되었으며, 가장 길었던 이 13일마저 넘겨서 이 일수로도 1위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공동 2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또 테슬라의 가장 힘든 순간 70% 이상 하락가, 또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 랠리를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훈장이 몇 개 더 생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힌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 본인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 분산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돈을 잃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안드레 같은 경우 AI 쪽에 엄청난 인재이자 AI 쪽 최전방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드레 같은 경우 테슬라로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테슬라로 돌아오라 라는 의미와 함께 테슬라에 투자해라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으며, 일론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 테슬라를 추천한다 라는 점에서 역시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최고의 투자 종목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흥미로운 힌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일론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가자칩 중에 케찹 맛 가자가 있는데 이게 아주 맛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근데 이 글을 남긴 시점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로보택시 2달 연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핫할 때 일론이 남긴 글입니다.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이 과자 맛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일론이 이런 이야기를 남길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 많이 초조해하고 있는데 일론은 이 과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의 비밀을 푼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이 과자의 맛이 케첩인데, 이 케첩은 발음이 케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역시 머지않아서 다시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해석 같은 경우 재미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 항상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 변동성을 웃어 넘기면서 장기적인 본질에 의한 주가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해석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